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새벽에 전화가 와요. 발주처로부터. 발주처 모 사람으로부터. 발주처 담당이지. 네. 자기가 막 일에 꼽혀 있다 보면 사실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 말처럼 앞만 보이지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이제 실제로 IT가 발현되는 곳, 그곳에 대해서 더 많이 겪어보고 사람도 오히려 IT 외적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라.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잡수다스러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올릴게요. 결례하는 시간이죠. 네. 결례인데 뭐 까주실 거라 믿고. 돈이죠. IT, 제이탄 2부를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예. 저희 지난 방송에 뭐 대기업의 SI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국내 사업하고 해외 사업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좀 많죠. 네. 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국내는 이제 과부하가 돼서, 이제 정부의 제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SI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내에서 돈 벌고 먹고 살겠다, 이거는 이제 힘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제가 해외 사업을 제가 석 달 갔다 왔었는데, 네, 석 달 지원한다고 갔다 왔는데, 국내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분위기, 그러니까 예, 시스템이.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발주처의 고객이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좋다는 뜻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딱 깔끔하게 좋은 것도 같은데, 영업 쪽 입장에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뜻이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은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을 사업을 내는 발주처의 그 사람이, 이제 발주처의 사람 고객이 사업에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냈는데, 뭐 대기업이 대량의 다수의 그 마진을 가져갔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실패를 해가지고 세금만 썼다든가, 아니면 이게 별로 사업이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기업 이제 일단 사업자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잘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주한 사람이요? 네, 발주한 사람. 담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처의 감사팀에서는 수시로 그 체크를 하거든요. 잘 사업이 성공해서, 국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승진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의 이제 나가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포장을 잘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저번에 야매님이 얘기했는데, 뒷단에는 억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잘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으로 이제 가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처 고객하고 사업자하고는 서로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상생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국내가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물론 이제 공공 외에 뭐 금융이나 다른 쪽 이제 자기 돈에서 나와서 쓰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틀려요. 근데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도 돈을 헛되이 쓰질 않더라고요. 네. 100원을 주면 최소 200원은 가져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갖고 있어요. 네. 국내보다는 훨씬 네, 더. 국내 해외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하는 것처럼 해외 정부들도 돈을 헛되이 쓰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 여기서 한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정부 공공기관들은 폄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품질이 높으려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오버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오버런이 많이 일어나요. 네. 예상치 못한. 네. 그래서 해외 사업 부분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사업 같은 거 많이 한국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오다를 따겠어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잠깐만 비사분들 졸리세요? 제가 볼 때는 해외 사업을 가져가는데 지금 이미 진출한 데만 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 위주로 하는데 이게 또 약간 왜곡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이러면은 다 포함인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이제 벤처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SI랑은 또 성격이 완전 별개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규모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많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 사업 안 해야죠. 이제 해외 사업하고 국내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맞아요. 하게, 네.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IT가 아니라. 그래서 중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만들고, 소기업도 다양하게 깔려있고, 일본화 돼야 돼요. 그런 기업 구조가. 안 그래요, 비사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산만하기도 했지만, 나름 알찼어요. 그죠? 좋은 얘기가 많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 분들도 모시고, 또 강의를 하셨던 분도 모셨으니까, 이 업계에서 가불병, 어떤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이 좀 남용되거나 이런 사례들, 이런 거를 좀 각자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전부터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을이에요. 항상 발주처가 갑 아니에요? 발주처가 갑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발주 이제 돈을 내는 곳이 이제 갑이고, 저희 딴에서도 이제 갑을 병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어차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그게 헛된님의 의견입니까? 회사의 아니요.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몇몇 거의 안 그러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못 봤고요. 예, 우리 구체적으로 못 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발주처. 예, 발주처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뭐 어떤 부분이요? 일단 돈은 발주처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금이 됐든 그렇죠. 아니면 회사 자기 돈이 이게 회사 기업의 돈이 됐든 이제 발주처에서 돈이 나오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자리. 예, 일단 술자리요? 예, 술자리. 이제 접대죠, 접대. 예, 새벽에 전화가 와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주위에 듣는 게 많고 요구사항이 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전 다 위에 다 넘겼거든요. 새벽에 전화가 와요. 발주처로부터. 발주처 모 사람으로부터. 발주처 담당 직원으로. 새벽에 전화가 와요. 나 어디인데 계산 좀 해. 그러면. 대놓고요. 술 한잔 하러 나오시죠가 아니라. 그건 양반이고요. 이거는. 공무원 중에서 갑이 원래 그따위예요. 양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 다 그래, 계산을 하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법인카드가 다 있다 보니까 법인카드가 미리 이제 뭐 금액 이상에 대한 저희도 이제 접대비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특정 금액 이상 이제 커트라인이 있죠. 특정 금액 예를 들어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500이다 이럴 경우 1000이다 이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미리 구두상이든 전화상이든 그러니까 급하게 이런 이제 고객사 이제 발주처에 있는 고객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써야 될 돈이 있다. 근데 100만 원 밑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따라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네. 이게 100이 넘어가고, 300 넘어가고 하게 되면, 팀장, 본부장, 부문장,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새벽에. 새벽에 팀장님한테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카드를 받아 놓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예, 몇몇 거를. 혹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러면은. 나눠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그렇다 그러면 미리 밑에 이제, 뭐, 대리사원 가장에 있는 카드를 미리 받아놔요. 이제 각 한도가 다른.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받아놔서 새벽에 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굉장히 노골적인데요. 근데 이게 공생입니까? 남용입니까? 공생이죠. 같이 즐기세요? 예, 아니 즐기는 거는 물론 이제 즐기는 사람도 있죠. 술자리 같이 하시잖아요. 네,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생이네.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 집에서 쓰는 PC도 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녀의 졸로 얍삽한데? 아니, 그 사람 이름 좀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는 안 되겠네, 없고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공공기관도 그렇고 특히 사기업은 더 그래요. 발주처가. 예, 금융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금융결제원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감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도 사업을 내면서 딱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 네. 그냥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요구를 못 하죠. 그럼요.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죠. 근데 이런 게 우리 IT 업계뿐만 아니라 딴 쪽은 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비즈니스에는 그런 게 있기 맞아요. 마련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IT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IT도 똑같군요. 똑같아. 저기 1억, 심지어 이제 일반 가게나 약국이나 이렇게 매출 약 같은 거 1억을 끊어도 거기에도 접대가 있는데, 심지어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에 더 없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말을 들을수록 우리나라는 진짜 투명한 사회. 건강한 정말 투명해.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비사 우리 알스님하고 보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경험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그룹 외에 이제 전혀 다른 관계 없는 회사, 고객사나 아니면 공공인 경우에 그렇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같은 그룹사. 예, 그 그룹 내에 있는 같은 계열사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제가 알기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쪽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왜냐면 너무 비상식적인 요구가 많아가지고 지금 법인카드 모아서 결제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자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자기 카드 하고. 네. 청구하고. 그쵸. 청구 못하죠. 못하죠. 자기 카드. 청구 못하고. 못하죠. 그럼 왜 자기 카드로 해요? 어떻게 할까 뭐. 그러다 퇴사하시는 거죠. 이 생활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주처 관계고, 이제 협력업체지만, 협력업체에서도 우리 또 저희 가불이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러지는 않는데, 예,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A사는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군요. 없습니다. 예. 그런 요구들이 알아서 와요. 역으로. 예,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체크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법인 체크카드를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았어라. 예, 거기에 500이 들어있으니, 예, 알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폐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상품권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예, 상품권 이런 것들은 수시로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차피 다 한번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협력업체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데도 수용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죠. 물론 이제 밥 같은 거 산다 그러면 한 번 얻어먹으면 저는 또 차를 사고, 반대로 또 제가 밥을 사면 요거로 이제 차를 얻어먹고. 수용차 사시나요? 아니요. 커피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할 줄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것들 철저히 관리를 해요. 지양하자고는 하지만 즐기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럼요. 네. 네, 다른 쪽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밥 사한다고 그러면 그 영업사원 데려다가 회사 식당 가서 자기 돈 내서 밥을 먹이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인드는 내가 돈 몇백에 내 직장 생활 20년을 걸겠냐. 그게 이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분도 계세요. 반대인 사람도 있죠. 단돈 10만 원에도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왜냐면 뒷걸마 태산이라고 한 달에 10만 원 한 30번 받는 거지. 가랑비 옵젓는 거지. 네. 그럼 알스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네, 저도 많이 보기도 뭔가 했고. 지금 벤치와서 갈망하고 있어요. 뭔가 소심하게 삐져있는 듯 하면서 여기서 미안해서 말 시킨 거예요. 아니, 저급한 지금 방송은 잠깐- 뭐야 이런 눈빛이. 생각이 잠겼어요, 생각이.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이 잠겼었는데, 제가 이제 작은, 협력업체분, 담당일 잠깐 했었어요. 이제 그분들 이제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얘기도 듣고, 견적도 받고, 이렇게 제안도 받고, 해봤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공생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월적 지위라는 게 어느 쪽에 있느냐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컨설팅 쪽이랑 많이 일해보면, 지식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절대 그런 거 요구 못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번 일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해서 제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밥을 사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사게 되고, 단발성이나 아니면은 꼭 이 사람 아니어도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조금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극도로 본인들을 미화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멘트를 듣고 계십니다. 헛된 알스님, 고스님. 아니, 너무 투명하대.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신입사원 때 너무 그랬던 게, 처음에 이제 그 협력사분들이랑 미팅하고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와가지고
명함 주시고 저는 이제 신입사원인데 무슨 대리님 막 이러면서 막 올려주고 내가 회사 때문에 뭐가 된 것처럼 잠깐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이 인사하고 나가시면서 벤츠, 뭐 BMW 이런 거 몰고 나가시거든요. 야, 내가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그때 깨달았죠. 그분들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쵸.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고단수지 알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또 벤츠 BMW 탄다고 해서 그 사실 또 비즈니스야. 어차피 비용 털 것도 없겠다. 그거라도 비용 털라고. 많이 남아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집에 자기 원래 차는 이제 딴 거 타고 다녀요. 마트 갈 때는 티코 타고 갑니다. 맞아요. 예. 원래 그 회사 대표로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나쁜 거 타고 온다 그러면 그 회사 안 찾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차가 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의 가오죠. 그 IT 전문가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 우리 IT 업계 여러 이제 방향이 있는데 이제 저희 SI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전문가는 고객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일단 전문가라고 저희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객한테 밀리는 순간 그 프로젝트 그 사업은 고객에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 내는 것들을 모두 다 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마찬가지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밀리지 않고 그리고 협력업체한테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IT 사람이 이제 전문가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특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주특기가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 두루 알아야 돼요. 두루 알아야 고객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에 밀리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컨설팅을 하는데 자기 주특기는 잘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이 사람 고객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 찾거든요. 마찬가지로 IT 전문가는 뭐 많은 그런 공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객한테 밀리지 않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손님보다 그러니까 오달 주는 값보다 내가 더 힘을 주겠다. 뭔 사랑방 값보다 내가 더 힘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값 앞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대처하더라도 실제로 알맹이는 내가 더 그렇죠. 힘이 더 있는 거죠. 그걸 상대방한테 아주 은유적으로 그렇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냥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아까 우리가 잠깐 방송을 끊고 우리끼리 사담을 좀 나눴잖아요. 네. 안 회장님은 목소리랑 다르다. 느낌이 직접 뵈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 같다. 얼마나 제가 저급스러운 줄 알았더니 딱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 회장님이 약간 업돼서 생각이 난 말인데 리뷰 제가 본 게 기억이 나요. 뭐야? 근데 안 회장님 너무 무식해요. 이거 보셨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사실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네. 그 안 회장님 입으로 몇 번 얘기하셨으니까 또 방송에서 컨셉이에요. 아니, 사실. 네, 사실 진짜 개무식해요. 저 진짜 무식해요. 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저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90년대 요럴 때, 80년대 후반 요럴 때 이제 뭐가 유행했었냐면 홍콩 르와르라고 하나요? 그 액션 영화 이런 거. 네네. 장국영, 뭐 네. 주성치가 아니지 영웅본색 이런 거. 이거 한참 잘 나갔는데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 머리가 되게 안 좋아서 한 번 봤던 영화를 다음번에 가면 비디오집에서 또 빌립니다, 그거를. 안 봤던 건 줄 알고. 빌려서 보다 보면, 내가 내용을 대략 아는 거죠. 나 이거 왠지 알 것 같아. 난 뭔가 좀 앞을 예측하는 소란이 감각이 있어. 혼자 막 이러는 거야. 보다 보면 끝에까지 보면, 이거 내가 받는 거야. 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다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식해요. 예. 무식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식한 게 다행인지, 그걸 극복하려고 무던하게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오랜 세월 안 회장님을 보고 느끼는 건데 이 무식함의 말로가 뭐냐면 아까 그 벤처 네. 도전정신 너무 강해. 적당히 끌을 때 끌어야 되는데 일단 부딪혀봐요. 너무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칭찬 한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자중하시고요. 네, 안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투자할 비용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자중 좀 하려고요. 네. 듣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IT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좀 해봐주세요. 현재 IT 방향은 이렇다.
그러니까 뭐 좀 도움되는 얘기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은 물론 이제 IT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현재 IT 방향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국내에서도 포화가 됐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취업의 길이 이제 빡세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IT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IT 방향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요?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 예. 큰 정보, 큰 양. 그쵸.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쓰면서 정보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들이. 그렇죠. 일반 이제 거르지 않는 데이터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거를 회사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빨리 남보다 더 그거를 캐치를 해서 써먹어야 회사의 그 기업에 대한 그 성공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 누가 먼저 하느냐, 어떤 정보를 먼저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대량에 있는 데이터, 이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빨리 자기 기업에 맞게끔 그거를 정보로 해서 가공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요즘 큰 추세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 검색 서비스에서 많은 이제 여러 군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딱 그 검색어 여러 기준으로 해서 정형이나 비정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이런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캐치해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IT가 방향을 바뀌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구름이잖아요. 구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폰 쓰면 우리 그 아이클라우드 해가지고 쓰잖아요.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게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본인이 가지고 저장을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IT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사업,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 그다음에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IT 방향을 많이 잡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 추세라서 지금 IT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 뭐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좀 바꿔서 하게 되면 오히려 취업을 하거나 그런데 수요 요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1편에서 야매님이 하셨던 말씀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류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 하나 정체되면 끝나는 거고 몇 단계 앞을 내려다보고 지금 이미 활성화된 거를 쫓아가봤자 훨씬 그 시대는 앞서가기 때문에 먼저 읽고 먼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다 안 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님이 말씀해 주셨고 B사 대표들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그런 빅데이터 제가 제안서 냈다가 까였거든요.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말씀하신 키워드도 중요하고 계속 바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태도, 본인의 어떤 애티튜드, 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지 먼저 자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좋아해도 그 바뀌는 거 또 따라갈 자신 없으면 좀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은 빨리 바뀌는 만큼 어차피 다시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충분히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타임에 이 기술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타임에 나올 또 다른 기술을 본인이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게 단순히 이제 어떤 키워드보다 어떤 관련된 많은 IT 쪽도 제가 봤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떨어져요. 인간관계나.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나쁜 게 아니라 혼자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IT의 이미지도 그러해요. 그렇죠. 네, 진짜로. 일반인이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해도 되게 재미없잖아요. 재밌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재밌어. 다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늘리고 기술적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 많이 알면 기술 트렌드가 바뀌면 빨리 알 수 있어요. 뉴스 볼 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이제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지만 제가 학생 때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에 적용이 되기. 그쵸. 적용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런 자기 어떤 애티튜드나 이런 걸 많이 개발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티튜드 철자 한번 불러보세요. A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나 2로 할 줄 알았어, 2로. 토익 940 인정. 잘하네. 나 5 할 줄 알았는데. 저는 IT업을 모르지만, IT 어떤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관점을 좀 봤습니다. 자기가 막 일에 꼽혀 있다 보면 사실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 말처럼 앞만 보이지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자기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말처럼이 아니라 경주만. 그렇지. 그래서 어떤 걸 자기가 새로운 걸 개발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자기 일상을 바깥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있던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땡땡이 쳐서 나오더라도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이 3시간이고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자기의 어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 실상의 사회생활에 어떤 걸 새롭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할 시간을 따로 2-3시간 정도 갖는 거죠. 완전히 평소의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저는 가끔 기회 갈 때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얻어내거든요. 물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지만 돈을 많이 날리긴 하지만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네 선생해 볼 생각 없나? 저가요? 네. 월급 많이 주나요? 그건 아닌데. 근데 지금 고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애티튜드 얘기하시고 본인이 진짜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업종으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얘기하셨죠. 근데 그때 제로님이 맞죠? 제로님이 본인의 오른쪽 가슴을 치면서 왼쪽 가슴을 치면서 나 이러셨거든요. 네.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IT 업종에서 일도 해봤었고, 이제 물론 이제 개발 쪽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도 해봤는데, 이게 다른 업종보다 내가 하나의 기술을 습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텀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하나를 알아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지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안에서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이제 고인물이 돼서 이제 그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발견을 하고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뭔가 이제 TV에서 무슨 기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 이미 나는 중간권 밑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은 거지. 뭐 밖에서 뭐 누가 이렇게 했고 저거 오른데더라. 그럼 이미 다 올랐고 빠질 사람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듯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극복을 하려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강사를 할 당시에는 뭐 한 과목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과목들을 다 두루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거의 뭐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벽 3, 4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굳이 태클은 아닌데 1년에 하루 집에로 들어갔으면 아니, 364일을 왜 봐? 이게 어디서 개구라야? 저쪽 박사 앞에서. 여자친구 집에 간 것 같아. 그죠? 제가 근데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헛되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알스님도 결혼을 하실 거고, 나랑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스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혹시? 예,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IT 생활을 하면서 내 배우자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내 일 때문에. 지금 1분 토론. 이거 중요한 거야. 좋아.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예, 저는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안 했어요. 이게 업무에 따라 좀 다른데, 예, 빨리 퇴근한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비교적 야근.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해줘. 왜냐면 여자친구도 컴퓨터.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여자친구 자랑이야. 네.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알스님. 저는 사실 좀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이거 술 마신다고. 네, 이거보다는 좀 술 마신다고 좀, 네. 그럼 헛되님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본인하고 했던 그 직업 세계가 틀리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더라고요, 이제. 예. 그거죠. 결혼 전에는 나랑 같이 많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돈을 많이 갖다 이런 걸로 바뀌니까. 그럼 제로님 결론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님 여자친구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되겠네. 저는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IT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요? 네, 좀 다른 말인데, 너무 기술에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 기술이 적용돼야 될 분야들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같이 한 1년 정도 뭐 했었는데요. 무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였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고수님이랑도 좀 투닥거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배워야 된다. IT가 한 사람이 회계도 알아야 되고 슈퍼에서 어떻게 팔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술에 더 몰두하게 되고 근데 좀 대화에도 좀 어렵게 되고 저는 이제 실제로 IT가 발현되는 곳 그곳에 대해서 더 많이 겪어보고 사람도 오히려 IT 외적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희는 다 가르쳐주는데요. 근데 자, 이게 A사와 B사의 차이죠. 근데 달라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네. 거랑 가르쳐줘서 배우는 건 참 다른 거예요. 그쵸. 이제, 물론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회사에서 입장에서 이제 경영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 근저당 때문에 계약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요. 저희 외부 교육을. 이제 IT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그거 듣다 보면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더 찾으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인데 저는 이제 회계를 이제 같이 좀 전공을 같이 했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또 그 세계만의 도깨비가 또 있어요. 겉에서 보는 거랑.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고객이죠.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는 고객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부동산을 배워야 된다. 기술이 발현되는 생활 속에서 기술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아스님의 얘기 정말 와닿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잡수다스러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올릴게요. 결례하는 시간이죠. 네. 결례인데 까주실 거라 믿고. 돈이죠. 뭐든 대기업이든 아니든 IT도 돈인데 사회생활에서 돈을 뺄 수 없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잡사에서는 급여 조건. 그러니까 각 기업, 각 A사, B사 그리고 또 이제 제로님이 하셨던 데서 보냈던 주로 그 급에 따라서 초봉부터 시작하죠. 초봉부터 이제 신입에서 시작해서 경력이 들어가면 지난번에 야매님 말씀 같은 경우는 커리어가 좀 쌓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기업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급여만 받는 건지 공생관계에 벗어나는 그런 게 또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적나라하게 까주세요. 사실 쪽팔려 하실 건 없습니다. 쪽팔릴 건 아니고요. 네. 있는 그대로 똑바로 얘기를 할게요. A사. 예, A사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직급 체계가 좀 길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3, 5, 6, 3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원으로 3년, 만 3년을 채워야 이제 대리를 달고, 대리에서 만 5년을 채워야 과장을 달아요. 이제 과장도 만 6년을 채워야 이제 차장 달고, 차장이 만 3년 채워야 부장 달거든요. 차장님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이제 과장 3년 차입니다. 예. 근데 직급에 따라 틀린데, 이제 일단 회사에서는 연봉이 있어요. 예, 연봉이 있고, 직급별 지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요. 예. X로 까주세요. X로. 신입사원은 3,700, 지금 3,800 받고요. 와, 세전. 네, 세전이죠. 네. 예. 아, 맞네. 세전 3,700, 800 받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사원에 대한 그 지원금이 사원은 150만원 월 150 더 받아요. 예. 월 150? 연 150 더 받아요. 150. 예.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인센티브는 보통 사원들은 제가 알기로 한
500에서 1000 사이일 거야, 아마. 예, 인센티브는. 예, 그렇게 받고요. 이제 대리 달면, 물론 이제 직급에 따라 틀린데, 대리급은 한 4,000 한 2,300에서 5,500 사이에요, 이제. 왜냐면 거기 직급별로 이제 S등급, SA, BC가 있어요. 예. 4,000한 2,300에서 한 5,500, 6,000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그 사이고, 이제 대리는 직급별 2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예, 200만 원 지원되고, 인센티브는 또 500에서 한 1,500 사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과장급은 한 5,0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밑에 5,000 시작해서, 많게는 7,500, 8,000까지 받는 사람이 받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2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그것도 물론 직급 이제 평가별로 틀린데 500에서 2,000 사이더라고요. 그 정도 받고 차장급은 제가 못 물어봤어요. 예, 근데 차장은 더 많겠죠. 예, 아직 제가 안 돼봐서 역시 대기업이군요. 차장급 되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가까이 되겠네요. 인센티브까지 다 하고 하면 차장급 되면 아마 부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죠. 저 사회 신입 처음 시작했을 때 딱 2배네요. 제가 1,800 받고 시작했거든요. 네. 눈물 한 방울 흘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사.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실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차이가 나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맞춥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신입사원이 저 정도 되고요. 이제 대리급도 저 정도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받아봐서 예,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저희보다 좀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까졌죠? 직급이. 차장급 이상 모르니까 허태님은 과장이고 지금 알스고스님은 대리급 이상은 모르니까 대리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제로님에서 시작되는 그쪽 예전에 우선은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초봉은 보통 이제 학력으로 쪼개거든요. 학사는 2,000, 석사는 2,200. 또 석사 나갔어. 왜냐하면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걸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직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1년 들어가면 그 본인 연봉이 몇 프로 인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작은 기업들일수록 인상폭이 좀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15% 인상. 15%.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5%씩 인상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받다가 이제 전 나온 거고. 뭐 강사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대중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종류가 강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라는 게 뭐 직접 교육센터 안에 소속이 돼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프로레서로 운영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죠. 거기는. 내가 근데 이제 그 야매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오히려 규모가 중소 정도 될수록 벤처일 경우에 인센티브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봉 상승률이 그렇지는 않아요. 대기업도 많아요. 대기업도 그 연봉 평가 등급이 있어요. 매년마다 평가 등급이 있는데 SA, BC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만 공개가 되는 거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평균 연봉 인상률을 발표를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정도에 발표를 해요. 3월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원 대리는 한 9%, 10%, 11% 이렇게 되고 과장은 한 9%, 10%, 그 다음에 차장은 한 3%로 확 줄어들어요. 3%에서 5% 사이. 그리고 부장도 한 3%에서 5% 이렇게 돼요. 인상률이. 근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이제 연봉 인상 등급이 있어요. 이제 그게 해마다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25%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인상을. 네, 인상을. 네. 그리고 적게는 C 등급 받으면 연봉 동결도 있어요. 25%면 흔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본인 깔때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사람들끼리 인비니까 절대 그런 걸 공개를 못 하는데 친한 이제 후배나 선배들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사람들은 확실히 대기업 연봉이 많네요. 그럼요. 그냥 대기업이 아니네요. 클 대자가 그 돈 대자. 그럼 뭐 부가적으로 뭐 돈 얘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업계는 대기업은 비슷하네요. 연봉은. 네, 연봉은 뭐 근무 환경은 각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대략 비슷하다는 걸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좀 차이가 날 줄 알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니, 인센티브가 엄청 차이 나요. 기업마다. 인센티브가 제가 보기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B사가 A사에 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죠? 예, 그쵸. 네. 이렇게 너무 쉽게 인정하면 재미없는데? 아니고 뭐 S모 그룹에 제가 아는 형님도 있는데 거기 제 연봉 가까이. 삼일전자? 네, 삼일전자. 연봉 가까이 받으셨고. 거기는 워낙 세잖아요. 네. 워낙 우리나라에서 네. 유명한 데인데. 연봉 이상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의 50% 이상은 못 넘는다, 인센티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실상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IT뿐만 아니라 입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청춘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에서 대기업 가세요. 네, 대우 받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곁다리로 일단 그렇게 해서 열심히 스펙은 아까 초두에 어렵게들 다 비슷하게 진짜 죽도록 공부하잖아요. 대기업 가려면 아까 처음에 두 분 그 비사 두 분들 좀 쉽게 갔어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노력 정말 많이 하셨겠죠.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이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 배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또 따로 있나? 있겠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번엔 좀 바꿔서 비사부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고 어디 가고 싶냐 해서 말한 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무슨 기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맞죠. 그룹해서 그룹 공채이기 때문에 그룹 사람들 다 모아서 공채 기수 다 모아서 예, 공채 기수 이제 너무 많으면 그것도 이제 뭐 1차, 2차 나눠가지고 해서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받고 그 다음에 각 회사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필요한 뭐 직무 교육이나 이런 걸 또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뭐 어떤 회계 지식이나 뭐 업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너,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직장 생활이 잘 된다. 그다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떤 그런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교육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정말 몇몇의 개념 없는 신입사원을 제외하고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완전 기초부터 뭐 몇 개월 동안 쭉 가르쳐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너가 가는 데에서는 또 필요한 게 달라지니 기본적인 교육만 해주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뉘죠. A사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 이제 그것도 방식이 또 틀려요. 그룹 공채가 있고 이제 저희 자사에서 이제 공채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룹 공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각 그 계열사 각 그 그룹사 안에 있는 계열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뽑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이제 뽑는데 뽑고 나서 면접에서 이거는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이제 면접에서 최종 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사람별로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어느 필요 요소로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미리 뽑고 나서 그다음에 연수하면서 매 새벽까지 리포트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런 조 생활을 많이 해요. 각 조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상황이네요. 보면 좀 불쌍한 게 아침 한 8시 출근해서 새벽 2시 정도에 퇴근하더라고요. 신입사원 연수 받을 때. 하면서 이제 막 적성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부서로 딱 발령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개인한테 받기는 받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팀 배치할 때 인터뷰는 개뿔 그냥 형식적이다. 그죠? 일단 발령부터 내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아까 전에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자소서에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예, 쓸 말이 없고 뭐 들어가면 어학연수 뭐 이런 거. 근데 어학연수 대부분 갔다 오거든요. 그쵸. 요즘 뭐 안 가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물론 저도 안 갔지만 근데 심지어는 어학연수 안 갔는데 간 것처럼 자소서 써내고 어학연수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외워서 면접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는 어느 정도 되면 돼요. 되는데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남들과 정말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자기만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개척했나, 특별함이 무엇인가, 이런 걸 어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공부만 하면. 물론 그런 게 없어도 통과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인생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 쓰실 때 면접관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따로 있지만, 자소서에 있는 내용도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질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리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자소서 질문에서 본인이 미리 함정을 파놔야 됩니다. 예상 네. 함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 부분에서는 면접관이 분명히 질문할 거야. 면접관이 궁금해할 거야라는 식으로 자소서 글을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쓴다.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보통 뭐 자기는 뭐 이남 몇녀에 편모스라에 초등학교 어떻게 다니고 이런 한 가정에서 절대 아무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IT 회사에 들어가니 내 전공 스킬을 기르기 위한 나의 성장 과정을 쓴 거죠. 그냥 성장 과정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학생 기간 동안 준비한 전공에 대한 성장 과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취업 카페 보면 심지어 뭐 신춘문에 뭐 이런 당선자 아는 사람 있으면 글 써달라 해서 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나 뭔가 목표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대학별로 A사, B사, C사, D사별로 딱 그 반이 있어요. 4학년 때. 예, 4학년 때 반이 있어서, 준비반이 있어서, 그 기존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이제 그 각 대학 인사 담당자들을 대학에서 미리 그 동문 명부를 보고 미리 다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되면 본인이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반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반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인사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각 들어오고 싶은 회사별로 다 입사반이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른 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입사반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다 알 거예요, 이제. 3, 4학년 되면 본인이 어디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입사반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참 슬픈 현실이네요. 제 상식으로는 내가 IT 일을 하고 싶으면은 물론 회사를 들어가야 일할 수 있으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걸 얼마나 내가 덜 잘하느냐,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더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입사, 면접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거, 자기소개서 잘 쓰기 위해서 어떤 거, 이런 거 준비 영향을 많이 쓴다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제 얘기는 이제 자소서 내용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 인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공모전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십 같은 거 참여를 해서 이제 학교 생활 외에 IT 관련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데 공헌을 하고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로지 뭐 토익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별로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고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 꿈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꿈에 맞게 자기 인생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자기 하는 일에 진정성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컴퓨터가 좋으면 뭐 크는 도중에 컴퓨터 관련해서 온갖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이 해본 알바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단순히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불쌍하네요. 네, 취업생들. 네. 요즘 취업생들 불쌍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걸 좀 즐기라고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제가 아는 지금 대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대학생이지만 직장인 상대로 강연 같은 것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 책도 쓰고
근데 그게 다 본인이 좋아서 하거든요. 뭐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 그게. 근데 예, 회사는 그런 사람을 또 알아봐요. 알아봐서 다 뽑아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스로 찾는 게, 그걸 깨우치는 게 저는 성격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 그게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올 수도 있죠. 이게 4년 내도록 그 고민만 하다가 졸업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전 아직도 안 왔어요. 그렇죠. 안 오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뭐 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지, 그 자기 스스로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전공을 안 했더라도, IT를 전공을 안 했더라도, 내가 IT 분야에서 만약에 약간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 솔직히 IT 분야는 하나의 재미를 느끼면 빠져드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좋아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보통 대부분 취업이 잘 돼요. 왜냐면 넓게는 몰라도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는 우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깊게 아는 게 힘든 거지 넓게 아는 거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특히 타학과 학생들이 뭐 IT 쪽으로 만약에 이직을 하겠다. 뭐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0-40% 정도는 거기 이제 꽂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것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기반이 좀 좋죠. 그리고 제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스펙에 한번 터졌어, 이제. 예. 스펙에 학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점 다 좋아서 필요 없다. 근데 그게 또 갈려요. 학생들이 두불류인데 학점 좋은 학생 중에 학점만 따려고 공부해서 좋은 학생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 학점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회사 들어오면 티가 나요. 뭐 전공 회사 들어와서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 쓸모 있습니다. 전공 공부한 거 회사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점만 따서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한 정말 이건 뭐 현업에서 안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 쓰이고요. 뭐 기업에서 말하는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다. 근데 그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와서 회사 일 배우는 거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깊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근데 전공 공부를 충분히 하면 그 회사에서 다 쓰입니다.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다 써먹을 수가 있다. 여기서 IT 제2탄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잡수다스러운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뿌잉뿌잉.